여보, 집에서 뭐 해요? 또 TV만 보고 있어요?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대화는 아닌가요? 작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 신청이 무려 1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갈라서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황혼은 평화로운 저녁 노을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황혼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40년간 밖에서 고생했으니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고, 아내는 40년간 집에서 희생했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집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있지 않나요? 60대 남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할 일이 없다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37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에서의 위치 변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보, 잠깐 일어나세요. 소파 밑 청소 좀 하게요. 그리고 발 좀 들어주세요. 저기로 좀 비켜주세요. 자기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 같은 기분. 이것이 바로 은퇴한 남성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 집안일의 절대권자였던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의 영역에 남편이 상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설거지 방법, 청소 순서, 음식 메뉴까지 모든 것에 대해 남편이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남성들은 특히 이런 상황에 취약합니다. 직장에서는 의사결정권자였지만 집에서는 40년간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것도 운영해온 것도 아내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응 이라고 대답한 게 그날 마지막 말이었던 적이 많아요. 이것은 65세 김대철 씨의 고백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남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현실은 건강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3, 40대의 건강을 담보로 일했습니다. 술 한잔 못하면 일이 안 된다. 야근이 능력이다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몸을 혹사시켜 왔습니다. 60대가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찾아오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서도 일터로 향했지만 이제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갈 곳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업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가끔 만나는 동창이나 친구들도 각자의 건강 문제나 가정사로 모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사회적 고립 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들은 육아, 살림을 하면서도 동네 친구들,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해왔지만 남성들은 오로지 직장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직장 동료들과 은퇴 후에도 계속 만나시나요? 업무 이야기 말고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65세 김대철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시장도 보고 집안일도 합니다. 김대철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신문을 읽고 TV를 보는 것 뿐입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아내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보, 잠깐 일어나세요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게 됩니다. 점심 메뉴를 물어봐도 뭐든 좋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부하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점심 메뉴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혼자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람들과 치열하게 토론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내일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서 뭘 할지 의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여기서 미묘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고 중요한 일에는 자신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아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평생 책임져왔던 가정에서 점점 구경꾼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 당신은 그런 거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의 일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정답은 늘어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의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내의 일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선 식사 준비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만 차려주면 되었는데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야 합니다. 간식이나 차도 수시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집이 더 어수선해집니다. 화장실 사용 횟수도 늘고 거실과 침실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더 복잡한 것은 감정 노동입니다. 은퇴 후 우울해하거나 무기력해진 남편의 기분을 달래주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보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을 매일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남편이 은퇴한 후 아내가 더 바빠진 것 같지 않나요? 60대 여성들이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은 돌봄의 이중 부담입니다. 남편을 돌봐야 하는 동시에 8, 90대가 된 시부모도 돌봐야 하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 대신 손자, 손녀도 돌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역할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부모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은 며느리의 몫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식단을 챙기고 약을 챙기는 것도 며느리가 해야 할 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 때문에 손자, 손녀 돌봄도 할머니의 몫이 됩니다. 학교 후 아이들을 돌보고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줘야 합니다.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60대 여성들은 자신만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이 크면 내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남편, 시부모,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60대 여성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경험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입니다.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이제라도 나를 찾고 싶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젊을 때는 결혼, 육아, 살림의 모든 것을 바쳤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여성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여성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성들의 변화를 남편이나 가족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바빠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집을 비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61세 이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남편과 자신의 아침을 준비하고 시장을 보러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65세 남편 최민기 씨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TV를 켭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TV를 보고 낮잠을 잡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TV를 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해했습니다. 37년간 회사 생활을 한 남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이미숙 씨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지 그래요? 라고 제안해도 아니야, 괜찮아.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친구들과 만나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해도 다들 바빠서 만나기 어려워 라고 합니다. 이미숙 씨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뭐든 좋아 라는 대답만 합니다. 반면 이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동창들과 정기 모임도 하고 요가 클래스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내의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집에 없는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아니야? 라고도 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40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갖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보세요. 남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 평생 밖에서 고생했으니 이제는 집에서 편안히 쉴 권리가 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을 인정받고 싶다. 아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과 희생에서 벗어나고 싶다.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 이제는 밖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두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편안히 쉬려면 아내가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유롭게 활동하려면 남편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은퇴 전까지는 역할 분담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 책임을, 아내는 가정관리 책임을 졌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집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남편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이 벌어온 돈, 퇴직금, 연금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아내는 40년간 집안일을 혼자 해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개입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청소 방법, 요리 순서, 살림 방식 등에 대해 남편이 의견을 내는 것을 간섭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미묘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남편은 내가 가장이다라는 전통적 권위를, 아내는 집안일은 내가 전문가다라는 실질적 권한을 내세웁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감정적 갈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40년간 밖에서 고생하면서 이 집을 일궜다. 아이들 교육비도 내가 댔고 집도 내가 마련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그것도 허락받아야 하는가?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40년간 집을 지키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다.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다.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왜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가? 양쪽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희생만 강조하다 보니 갈등이 깊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해보겠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부부는 서로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진짜 감정을 보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멀어진 외로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악화, 경제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력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다는 소외감입니다. 아내의 진짜 감정을 보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40년간 가족만 돌보다 정작 자신은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남겨질 두려움입니다. 무력감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돌봄받지 못하는 무력감입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입니다. 결국 둘 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남편은 침묵과 회피로, 아내는 불만과 요구로 표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황혼은 모두에게 두려운 전환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집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황혼기의 혼란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혼자 견뎌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공통 분모를 찾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습니다. 등산, 여행, 원예 등입니다.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되 공통 관심사도 개발합니다. 서로의 취미에 관심 갖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역할을 재분배하고 협력합니다. 집안일을 함께 분담합니다. 요리, 청소, 장보기 등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역할을 분담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발견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공동 참여하며 손자녀 돌봄을 협력해서 합니다. 소통 방식을 개선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비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만듭니다. 구체적인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여행은 황혼기 부부에게 가장 좋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짜리 여행이나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으로 시작해서 점차 기간과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지 선택도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정하고 각자 관심 있는 곳을 번갈아가면서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취미 교실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 많은 문화센터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자기 만들기, 댄스, 요가, 요리 교실 등이 특히 인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다른 부부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이런 활동의 장점은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전문가였고 직장에서는 남편이 전문가였지만 도자기나 댄스 같은 새로운 취미에서는 둘 다 초보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됩니다. 부부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독거노인 돌봄, 환경보호, 아동 돌봄 등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 운동도 건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차원에서도 부부 운동은 좋은 선택입니다. 조깅, 등산, 수영, 탁구 등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에 더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부부들과 교류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들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배우자를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의 장점을 재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분명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0년간 집에만 있었던 아내가 이제라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이 왜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37년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남편이 이제는 평온한 휴식을 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되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활동을 응원해주고 아내도 남편의 휴식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황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다른 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고집도 세어집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등 새로운 갈등 요소들도 계속 생겨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전쟁의 반대편에는 늘 오랜 동지, 오랜 친구가 서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음의 열정도, 중년의 고난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양보와 배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본다면 황혼의 전쟁은 황혼의 동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욕구를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꿈을 꾸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써 내려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황혼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혼 이야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부부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미안했다는 사과 한마디,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황혼의 전쟁을 황혼의 동행으로 바꾸는 것, 그 여정을 함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고민들이 사실은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황혼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